예, 오늘은 이슈부터 시작인데, 네. 뭐 늘 이슈부터 하지만 한 2주 만에 우리 염 교수 보는 것 네. 같은데 머리가 약간 길었나? 네, 머리 길었어요. 잘라야지 또. 근데 이제 강의 돌아다니는 건 좀 날 따뜻해서 훨 낫겠네. 아우 밑에 추워요 교수님 생각보다. 왜? 밑에가 또 따뜻하잖아. 아니야 내륙 지역은 경북이나 전남 많이 다니잖아요. 경북 전남, 근데 내륙 지역이라 그 안쪽으로 이게 땅이 금방 얼었다가 그래가지고 지열 때문에 추워요. 아직도 춥다. 바람이 서울 바람. 그러니까 날은 추운 거는 버틸 만한데 항상 바람이지 뭐. 바람. 그리고 냉각이 빨리 되니까. 그리고 저기 서울 같은 데나 부산 같은 데는 열섬이잖아요. 다 난방 떼고 가니까 뭐 차도 있고 한데 시골 지역은 아니, 뚝 떨어져 있어서. 예, 사람도 없고 또. 그러네. 그럼 앞으로도 지금 2월 중순 들어가는데 4월까지는 추워요. 4월까지. 네, 근데 이게 어영병 꽃샘추위, 봄에 추운 추위가 훨씬 뼈가 으스스해지고. 맞아요. 2월 3월 추위가 제일 무서워요. 내가 군대를 3월 27일 날 논산 갔어요. 논산. 몇 년? 3월 27일 몇 년 내가 일대일인데 오래됐죠. 난 23년대. 23년이 뭐야? 23년대 제가 논산. 나도 23년대 8중대 4소대. 우리 선배님이시네. 23년대 23년대 8중대 4소대. 기준병이지 기준병. 키가 크시니까. 키 커서 기준병. 그래서 밥도 딴 사람보다 빨리 먹고 연병장에 먼저 가 있다가 그 마이크 잡고 기준병 그러면 바로 저쪽 그 우측에서 기준하고 손 그 키 큰 죄로 기준병 돼갖고 아주 밥을 좀 빨리 먹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아이고 참 고생. 논산훈련소 군번인데 나는. 예. 요즘에는 논산이고 뭐 어디고 그렇게 심하게 시키진 않는 것 같은데. 아유 그럼요. 다 귀한 자식들. 그때는 왜 이렇게 때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몰라요. 그 때린 놈 지금 얼굴이 생생한데 놈 시키. 길 가다 안 걸리더라고요. 나 안 걸려. 뭐. 근데 또 길 가다 걸린다고 한 4, 50년 지났는데 두들겨 팰 거야. 어떡할 거야. 그치. 반가울지도 몰라 오히려. 어렵다. 야, 오늘 이슈는 이거는 우리 방송에서도 아마 내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1인 미용실. 그러니까 대체로 여성분들이 이제 혼자 그러니까 1인 미용실이라고 얘기를 하면 동네 미용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무슨 샵 해가지고 막 그 헤어 디자이너들이 바글바글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영세한 곳이에요. 예. 혼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상대로 파마도 해주고 이러는 데 혹은 1인 피부 관리실 네. 뭐 이런 데만 노려가지고 성범죄하는 거예요. 강도강간. 강도강간이에요. 돈 뺏고 강간하고 요런 요 새끼 전모 씨라고 41세인데 요거 우리 프로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놈 자식이 출소한 이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게 적발됐어요. 출소하자마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니까. 재생불량이네. 지난 3일 그 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이종채 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입니다. 지난달 31일 날 강도살인미수. 세게 적용했네. 넘겨진 41세 전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 위치 추적 장치 10년 명령했다. 그랬는데 요 혐의가 뭐냐면요. 얘는 지난해 11월 달에 송파구에 있는 1인 미용실에서 피해 여성 얼굴하고 목 부위, 신체 부위를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하고 물건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 그러니까 그 미수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강도 살인 미수예요. 얘는 주로 아마 그 1인 미용실이나 피부 관리실 같은 데만 노리는 놈이에요. 이게 정말 비굴하게 이럴 때 없는 새끼고요. 응? 온라인 예약 시스템 이거 지금 잘 봐야 돼요. 오늘 그 얘기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온라인 예약이요. 그 1인 피부 관리실이나 1인 미용실도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요. 네.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든요. 예.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혼자 있는 거 이거 판단한단 말이에요. 예약을 해서 되면 자기하고 둘밖에 없네. 종업원 없다는 건 사전에 미리 파악을 했고, 그죠. 그 시간대 그걸 이제 노려가지고 범죄 시도했는데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그 여성분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럴 뻔했네. 저항하셨으면. 얘는 2010년에도 여성 3명을 상대로 해서 특수강도 강간 저질러가지고 7년
선고받고 처벌받고 나온 놈이거든요. 이게 형량이 낮은 게 문제였구나. 예, 2010년도에 7년 받았으면 2017년도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3명인데 그 7년 너무 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 건만 해도 너무 싸요, 너무. 7년인데. 특수강도 강간 같은 거는 예. 이건 그냥 한 사람 한 일회 범행만 하더라도 이건 최소 5년에서 예. 5년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면 3명씩 했으면 우리나라가 합산형은 없지만 예. 합산형이 있다면 뭐 5년 이상이라도 15년이잖아. 3명. 예. 피해자 횟수에 예, 따라서 예. 명수에 따라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거 되게 아주 그냥 아주 많이 박앤세일해 주잖아요. 그리고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절대적 합산형이 아니라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경합을 시킨 거예요, 이게. 가중해서 합쳐갖고서 싸지는 거지.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러면 원래는 사건 같은 사건이 몇 개가 더 많으면 오히려 가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누진제야지. 예. 그 합산형은 못 해줄 망정.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형이 되죠 오히려. 그러면 3명이면 교수님 한 명은 5년 기본 때리고 그렇죠. 추가하고 한 나머지는 명 하면 1년 1년씩 때리는 야, 거야. 이제 말도 안 이게 돼. 아예 산술 공식으로 한다면 그렇죠. 예, 수학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 하여튼 그래서 여성 2010년도에 여성 3명을 특수강도 강간 예. 특수강도 강간한 혐의로 7년을 살고 나왔으니까 2017년도에 나온 겁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배달업 같은 거 뭐 이런 거 했는데 이제 뭐 지 말로는 뭐 성범죄자다 보니까 저기 신원이 다 알려졌잖아요. 예. 신상 공개가 돼버리니까 예. 어려움이 있었다. 예. 그래서 5년 만에 다시 범행을 계획했다. 2022년도에. 말이 돼, 이게? 그래, 이게 말이 돼 이게? 신상공개 때문에 뭐 응? 이게 이런 놈들 많아요. 이게 사고 터지면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회제도가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웃기는 거지.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냐고. 그러니까 그때 그 여성들 강도 강간 혐의 이것도요. 예. 그때도 피부 마사지실을 하고 미용실 이 새끼 이게 다 다니는 상습아니야, 놈이에요. 이거. 거기만 노려서 하는 놈이에요. 예. 그러다가 교도소 갔다 왔는데 네. 요번에 또 여성 혼자 있는 저 미용실에 들어가가지고 강도 강간 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목부에 칼로 찔렀으니까. 다행히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살인죄가 안 됐는데 그거를 이제 10년 줬다는 겁니다. 10년. 예? 글쎄 이게 맞습니까? 야, 뭘까요, 자꾸 이제 우리가 요즘에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형량이 너무 적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식상할 수도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뭐 식상할 얘기는 아니죠, 교수님. 근데 저 합리적으로 좀 보면 속상해요. 예. 그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그 제가 요즘에 교수님 그 미국 연쇄살인 이거 계속 공부하잖아요.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몰라 미국 경찰 제도가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엉망진창이라도 처벌은 살벌해요. 처벌은 약 없죠. 아예 안 내보내요 그냥. 쉽게 안 내보내냐. 예, 내보내면 또 누가 다치니까 사회적인 방위. 그 저기 형법 용어잖아요. 예방. 그거를 위해서. 예, 그래서 사회 방해를 위해서 이거 같이 섞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새끼들에 대한 어떤 그 처단은 예. 그 뭐 진짜 과할 정도예요. 근데 미국 같은데. 근데 이게 교수님 우리나라는 이거는 반대. 그리고 교수님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전국을 제가 다니다 보니까 빌라촌이나 이렇게 원룸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1인 샵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일샵. 네일샵.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이 이제 저녁에 직장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7시 이후에 방문하는 저녁 영업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혼밥족들, 그러니까 혼자 밤 이렇게 다다미식으로 이렇게 다이식으로 돼갖고 혼자 식사하는데도 저 밥 먹어본 적도 있거든요. 부산 갔을 때. 근데 거기도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라고 이거. 이게 이제 방어책이 없는 거죠. 거기 이제 혼자 1대1로 있는데 공격 들어가면 이 상황식으로 그냥 당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전에 저 왁싱샵도 예, 왁싱도 왁싱샵에도 혼자 들어 있는 여성 딱 예약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내가 예약한 시간대에 가면 아무도 없다. 그 특히 얘들도 취약 시간대를 찾아요. 취약 시간대를. 취약 시간대를 찾는다고 이게 취약 시간대 식사 시간 같은 데는 완전 취약 시간. 그렇지 맞아요. 그런 시간대에 찾아갖고 일부러 예약을 하는 거야. 그 딱 예약해가지고 그때는 아무도 없을 때 이제 범행하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가 그 시간에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공교롭게 누가 왔다. 그러면 딜레이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이 경우도 요놈은 내가 보니까 아예 그 이 범죄 대상이 이놈 머릿속에는 그 1인 미용실, 1인 저 피부 그 마사지 하는데 피부 관리실, 여기 사전에 정보 파악해뒀다가
그 예약 프로그램 있잖아요 인터넷에. 예. 거기 들어가서 내가 볼 땐 취약 시간대 분명히 식사 시간대 전후할 거예요. 아. 그 시간대 전후해가지고 딱 예약해놓고 들어가서 범행한 꼼짝 못하는 거죠. 그 뭐 방법이 없잖아 이거는. 이건 뭐 흉기를 달리 조종해야 방법도 되는데. 없죠. 근데 이것도 교수님 살인미수인데 10년이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거는 똑같은 범죄로 여성들 3명을 동일 업종에 있는 여성들 상대로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네. 3건으로 7년을 살고 나왔어. 네. 그리고 5년 만에 재차 또 동일한 대상한테 가서 이번에는 죽이려고까지 했잖아. 네. 아 죽이려는 의도로 가지고 찔렀기 때문에 목을 찔렀네. 예, 목을 찔렀다는 얘기는 칼로 죽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다행히 살았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단 말이에요. 살인죄가 안 나오고 네. 그랬는데 10년이면 얘 진짜 박앤세일 받은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 새끼는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이제 네, 코라스지. 있잖아. 예, 코라스지. 예. 여기에서 17점이래요. 17점. 그러니까 재범 위험성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근데 이런 놈을 너무 싸게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근데 저기 뭐 형량이 좀 낮은 그 내용은 법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는 말은 했어요. 강도상해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예.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나올 때는 이 새끼 아주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예. 그러나 다만 또 나오네 또 다만. 사족이 문제야. 아이. 피고인이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이거를 쥐가 인정하고 자식하고 필요가 뭐 있냐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대. 아이고. 그리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대. 안 죽었대. 그거를 고려해서 10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판례인 것 같아요. 요 전가 요 놈은 우리 프로에서도 언젠가 한번 다뤘던 놈이에요. 이게 전문적으로 여성 거기만 쫓아다니면서 네. 여기 범행하는 놈인데. 근데 교수님 이 새끼가 또 출소하면 만기 출소하면 50 하나냐요. 또 해요.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얘는 관리 잘해야 됩니다. 경찰에서도 이 전가 요 놈은 잘 봐뒀다가 교도소에서 통보받아가지고 1대1 감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는 결국 사람 죽이려고. 못 나오게 해야지 이거. 아니 얘는 지금 현재까지 사람 안 죽였어요. 근데 죽이기 직전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번에 나오면 정말 사람 죽일 놈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1인 피부관리실 하는 이 분들한테 이것도 완벽한 어떤 보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현직에서 수사과장 할 때 이제 우리 관내 1인 여성 혼자서 하는 업장에다가 우리가 어떤 식의 치안 홍보를 했냐면 단축번호 1번에 112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았고 비상벨을 하나만 설치를 해요. 하나만 설치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냥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데 비상벨은 약간 가지치기 해도 돼요. 그렇죠. 가지치기 해도 되죠. 발 밑에도 해놔도 되고 예. 손으로 할 수 있는 곳에 해놔도 되고 네. 한 몇 개 더 할 수 있어요. 가능하거든요. 네네. 비상벨 많이 달아주는 게 좋다. 그거 좋네요. 그거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이 유난히 딱 끊기는 취약 시간대 예약했잖아요, 놈이. 예. 그 시간대에는 친구라도 놀러 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경찰 불러다가 취약 시간대에 남자 손님이 오니까 위험하니까 와서 봐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그 시간대에 친구라도 들락거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친구라도 들락거리게. 아니면 바로 이웃에서 다른 가게 하는 사람한테 잠시 잠깐씩 들락거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이거 스스로 그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요런 식으로 계도를 많이 했거든요. 본인 스스로 알 거예요. 취약 시간대 손님이 가장 없는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인지 그 시간대에 예약이 됐다. 그럼 예약한 손님이 남성이다. 그러면 그 남성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 친구들 데려다 놓거나 이웃집한테 수시로 드나들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유감입니다. 그렇죠. 형량이 사회적인 법감정하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요거는 좀 조금 기분이 좀 좋지 않은. 일단 나와도 어쨌든 계속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철저하게 관리 안 하면 저도 어려울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듭니다. 특히
근데 요즘에 여성분들 혼자 하는 업장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저도 이제 그거 관련된 자본 같은 거나 이렇게 용역이 오는데 이제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여성이 혼자 샵을 하는 데가 되게 많아졌대요. 많아졌어, 뭐. 많아졌는데 부동산도 있어, 부동산. 그렇지. 진짜. 근데 안전을 위해서는 그 보통 전면유리 통유리로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업장들이. 그걸 이제 다 가리는 게 없이 안에가 다 보일 수가 있으면 밤 근데 시간대나 사각 시대에 시간대 공격을 좀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손님들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네일샵이나 예. 왁싱이나 피부 관리 같은 거는 사실은 또 밖으로 보이는 걸 근데 좋아하지 이제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왜 머리 자르고 저 피부 관리하고 네일 아트 되는 거 다 보게 되냐. 그러니까. 안 좋다. 그럼 또 가려요. 가리면 또 이제 안에서는 자기가 이제 완전 격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맞아요, 못하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업장 사장님들은 여성 고객만 받는다. 남성 고객은 아예 받지 않는다. 예. 아예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고객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고객 반을 포기하는 거죠, 이제.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방에 특강을 갔는데 이제 왁싱샵 하는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는 자기는 안 맞는다고. 고객이 남자도 절반은 있는데 자기 걸 포기하고 살기로 했다고. 아예 남자 자체를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면 자기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는 하다. 근데 이제 돈벌이는 좀 덜 되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애매하다. 예, 애매합니다. 예. 여러모로 하여튼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범죄 안 저지르면 되니까 범죄 안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범죄 피해자는 언제든지 내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좀 대비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또 생각난 거 네, 말씀드리면 그 왁싱샵 사장님이 안 돼갖고 이제 왁싱하는 남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대요. 그래갖고 종업원 이상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남자 그 왁싱 전문가를 이제 고용을 했대. 같이 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분을 투입을 하니까 또 고객이 또 줄더래. 여자한테 받으려고. 예, 갔더니 남자가 안 해 그러고 씩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필터링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 같으면 또 오히려 더 위험한 거 등거리 아니에요? 오싸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예. 있어요. 이거 경찰도 좀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이슈 볼까요? 이거 보면서 좀 충격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부분 충격받았을까요? 야, 자, 과연 DNA가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DNA는 99.9999 16자리까지 네. 99.9999 16세짜리까지 정확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DNA는 과학입니다. 네. DNA가 발견되면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사실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과학이 부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네요. 예. 저는 이 사건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그대로 형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대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과학을 부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법원은 증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DNA 증거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사한 어떤 DNA? 네. 수억만 분의 일 정도가 유사 DNA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변호인이 계속 떠들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구미에서 그 석씨 얘기예요. 예. 구미에서 3살짜리 여아 사건 그 친모 바꿔치기. 예. 근데 결국 그 석씨가 무죄 받았어요. 그러면 손녀는 지금 어디 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딸이 난 애는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딸이 난 아이의 실종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온 거죠. 그렇죠. 자기 친아이로 갈아치기를 했는데. 그 친아이가 죽은 아이가 저 DNA로 친 딸인 걸로 석씨 친딸인 걸로 나왔어요. 예, 할머니. 나왔는데 자기는 난 적이 없대잖아요. 예. 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하고 지 DNA는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DNA가 이제 부정되는 순간이죠. 대법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가보시다. 예. 가보시면 구미에 있는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 아이의 친모인 네. 50세 석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했는데
2021년 2월 10일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2021년 2월 10일 구미에 있는 한 빌라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 숨진 아이가 네, 발견됐어요. 3살짜리요. 죽었잖아요. 그때 경찰이 수사에 나서 가지고 네. 그때 그 아이를 양육하던 그 석 씨의 딸 엄마. 걔가 22살 김양이에요. 네. 걔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해서 검찰이 송치를 한 거예요. 네. 엄마가 애 방치하고 배고파서 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아동 학대 치사죠. 네. 그걸 이제 살인 혐의 뭐 고의가 있다고 봤으니까 살인으로 했겠구나. 네. 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를 했고, 그러니까 20년 받았어요. 그래서 항소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건 맞아요. 네, 딸은. 네, 네. 근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숨진 아이하고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가 네. 숨진 숨진 아이의 친엄마고, 그렇죠. 엄마인 줄로만 알았던 김 씨가 숨진 아이의 언니인 걸 발견. 언니네, 그죠. 그러면 참 이거 이제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여러 가지 수사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어느 산부인과에서 낳았는지 뭐 이런 것만 나왔으면 게임 끝났어요. 네, 네. 근데 그걸 못 찾은 거예요. 아. 단지 추정만 한 겁니다. 네.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구미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이 네. 이 딸을 출산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내 아이하고 싹 바꿔치기 한 걸로 본 거예요. 같은 시기에 얘기를 한 같은 걸 시기에. 본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넘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김씨 딸이 난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그렇죠. 얘는 지금 그 석 씨가 낳은 걸로 보이는 거고. 네. 근데 석 씨는 내 딸이 난 손주라 이거지 얘가 끝까지. 어. 근데 DNA가 엄마 거예요. 말이 돼. 이게 과학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그렇지만 뭐 석 씨는 줄곧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예. 무죄를 주장했고 예. 석 씨 남편도 아내가 당시 아이 낳은 적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고 그렇지만 DNA 검사 결과 숨진 아이는 석 씨의 친딸로 판명이 됐어요. 예. 그럼 DNA 결과가 친딸인 게 입증이 됐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법원에서 니들이 이 석 씨가 어디에서 애를 낳았는지 이걸 입증 못하면 무죄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과학수사가 부인되는 순간이기도 해요 이거. 근데 1심하고 2심에서는 약치 유인 그렇죠 어린애 네. 그거 해가지고 아이 바꿔치기 한 혐의하고 시체 은닉한 혐의 이거 다 인정해갖고 징역 8년 선고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넘어갔던 건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진 거죠. 그럼 재판부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이거예요.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어머니가 맞지만 뭐야 이게 그 DNA는 맞다 이거야. 네, 맞다. 그렇지만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의문점이 남아있다. 이게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나. 그러니까 엄마는 맞다 인정한다 이거 아니에요 대법원. 그럼 바꿔치기 한 거잖아. 예. 근데 바꿔치기 한 혐의는 그거까지는 입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 입증해라 이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저기 사체 없는 그 살인 사건하고 유사하네요. 이거 애매한 이게 그러니까 숨진 아이가 태어난 2018년 3월쯤에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고 예.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안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애는 맞다는 거야. 이 여자애 맞다는 거야. 예. 맞는데 바꿔치기 한 거는 예.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예. 참 이거 애매합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그 검찰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이 부분은 죄를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석 씨 자신이 낳은 딸하고 자기의 딸 그러니까 김 씨가 낳은 여자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검찰이 못 찾아냈다. 바꿔치기 했다는 거를. 네. 석 씨가 혐의를 인정한 사체 은닉 미수만 인정되고 네.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무죄로 판결을 한다. 그러니까 애는 맞아. 애는 석 씨에 맞다는 거야. 과학적인 증거에 예. 99.99% 맞는데 딸이 낳네. 그러니까 손주하고 내 아이하고 싹 바꿔치기 한 거 요거를 석 씨가 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교수님 그러니까 손자의 납치 행위 그리고 애가 죽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사망 관련된 거 이거는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봐도 답답하긴 해요. 예, 미궁이죠. 찾지를 못했잖아요. 네. 사라진 손주가 지금 살아있는 애는 손자는 지금 못 찾았잖아요. 어디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네. 그리고 분명한 거는 내가 난 아이하고 얘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엄마는 그러니까 딸. 엄마는 자기 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분명히 바꿔치기는 누가 했잖아. 그렇죠. 예. 분명히 누가 바꿔치기 했으니까 얘를 지 딸인 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미스터리네. 그죠? 예. 지 딸인 줄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누군가 바꿔치기 했고 그 바꿔치기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석씨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높아요. 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씨가 바꿔치기 한 증거를 못 찾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뭐 내가 서두에 DNA가 부정되는 것 같은 느낌 든다 했는데 사실 DNA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재판부도 네. 그건 그것까지 부정해버리면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저 죽은 아이가 외할머니가 친엄마인 건 맞다. 맞다. 여기까지만 인정하고. 맞지만 예. 손주하고 지딸하고 싹 바꿔치기 한 거를 석씨가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참 없어지네. 나는 이 사건 걱정을 제일 많이 한 거는 네. 이거는 아니, 걱정이라기보다도 또 한편으로 그랬어요. 이 DNA라는 게 있는 이상은 네. 석씨가 아무리 내가 애 난 적 없다고 얘기해도 그거 인정되기 어렵다. 예. 만약에 법원에서 이거 그 석씨의 딸이라는 거 어디서 낳았는지 니네들이 확증 못했으니까 석씨 딸이라는 거 이거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버렸으면 DNA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DNA를 부정해버리면요 대한민국에 DNA로 잡혀간 들어간 놈들은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다 나오지. 그래서 그거 걱정했는데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재판부에서도 이거는 네 딸 맞아. 다만 너를 내보내주는 거는 예. 네가 손녀하고 바꿔치기 한 증거를 경찰이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봐주는 거야. 찝찝하게 살아. 이 얘기예요. 그럼 딸만 딸 지금 20년 받아갖고 지금 들어간 그렇죠. 거네요. 징역 20년. 예. 이제 걔도 변화가 좀 있겠죠? 신경이 변화가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20년 맞았으면. 이게 나 그래서 DNA가 부정되나 그랬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서두에 제가 뭐 DNA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DNA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DNA로 모든 걸 입증하고 이춘재도 DNA로 잡았잖아요. 예. DNA로 또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여성 대상으로 하는 그 강도 강간범들 DNA로 다 잡았잖아요. 요즘에 DNA가 대세인데 만약에 석씨의 딸이라는 그거는 인정 못해하고 재판부에서 얘기했다면 난리 나죠. 아이 그런데 그까지 그럼 DNA 부정이니까. 예. 다행인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너무 좀 이거 유추하는 게 협소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딸은 내 딸인 줄 알고 있고 얘가 죽은 애가 네. 얘는 분명히 이 석씨의 딸이에요. 그러면 저 딸이 낳은 딸 손자하고 내 딸하고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사람은 그 범인 내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석씨밖에 없어요. 예, 석씨밖에 없죠. 근데 교수님 그냥 궁금한 건데요. 남편은 우리 와이프가 애를 낳은 적이 없다 이렇게. 남편의 그러잖아요. 진술은 아니도 또 뭐 중간 중간에 가출도 있었잖아요. 여자. 예. 근데 지금 계속 남편은 우리 부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출산한 상황이 안 되는데 그거 억울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렇게 안 보시는 거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적인 문제점. 예.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내용은 내가 대충 알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남편이 얘기하는 건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시켜 버린 거네. 그냥 아예 저 진술은. 네가 뭐 우리 마누라 애 안 낳습니다 하는 얘기는 네 말은 타당성 없어 하고 배척을 해버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네, 그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단지 네. 손녀하고 네. 내 딸하고 바꿔치기 한 그 순간 그걸 입증하는 게 없다 이거죠.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간단해요. 이 석씨가 애를 낳은 산부인과 뭐 요런 것만 찾으면 간단해요. 바꿔치기 하는 거는. 자가 출산할 가능성은 없나요, 교수님? 그럴 수도 있겠죠. 어.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이제 마트에서 대량으로 아이용품 산 거, 기저귀 같은 거 산 거 뭐 이런 거 등등을 간접 증거로 뽑아가지고 제시하기는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손녀를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했다면 할 말이 없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DNA가 부정된 건 아니라서 네. 또 부정할 수도 없고요. 뭐 재판부에서 DNA를 부정해버리면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뒤틀려 버려요. 제가 과학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교수님. 네.
너는 왜 100%라는 표현을 안 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100%는 없어요. 그랬더니 너네 인문학 쪽은 100% 많이 쓰잖아. 이건 100% 맞아 막 하는데 과학으로는 그건 이제 그 근거는 없지만 어떤 신념이나 뇌구조에서 나오는 거라 가능한데 과학은 99.99%까지만 나오면 100%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과학에서 100%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99.9999 16자리까지 정확도를 예. 자랑하는 게 DNA거든요. 아 근데 A가 없어진 A가 참 요거는 싶네요. 이 사람이 서로 그 약취 유인행위 관련돼서 무혐의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그거 그냥 끝놓으면 안 돼요. 예.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 애가 찾고 뭐 그리고 소년 죽었다고 찾아. 소년은 어디 갔어 그럼? 소년 찾아야지. 그러니까 애가 어디 가서 또 살 수 있으니까 그럼요. 뭐 보호시설에 넘어가서라도 살 수 그걸 있으니까 꾸준히 좀 찾아봐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좀 봐야 될 것 아 같아요. 답답하다. 아이고 웃겼다니까요. 진짜 웃긴다 이거. 세 번째 이슈가요. 예. 아 이거 돌려차기 한 거 돌려차기 그죠? 이거. 정말 이거 지난해 5월달에 예. 귀가 중이던 여성을 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달려붙어 갖고 폭행을 해서 연구장에 연구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랬는데 예. 이 검찰이 살인 미수를 적용을 했어요. 어. 그래갖고 징역 20년 구형했는데 법원은 1심에서 12년. 예. 그리고 이제 20년 저 전자발찌 부착명령 때렸거든요. 예. 요 32살 먹은 놈인데 예. 뭐 이놈은 뭐 12년 때린 거 너무하다고 뭐 이렇게 떠들고 했지만 예. 이 내용 보면요. 예. 그 아마 영상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냥 여성 가는데 야 남자한테도 그렇게 돌려차기 안 해요. 그냥 돌려차기 해서 여성 그냥 뭐 예측도 안 한 상태에서 맞은 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뒤꿈치로 맞았으면 그 저 엘리베이터 버튼 이렇게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따라온 요놈이 예. 돌려차기로 그냥 후두부 여기를 그냥 돌려차기로 차는 거예요. 그럼 딱 기절하- 40초 만에 벌어진 그럼 일인데. 기절하죠 그럼 바로. 그냥 기절하죠 뭐. 예. 그냥 벽면에다가 꽉 부딪히면서 그냥 그 쓰러졌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쓰러진 사람은 그냥 막 발길질합니다. 이게 일면식도 없는 놈의 새끼가 뭐 이런 놈의 새끼가 다 있냐고 이거. 그 다음에 그 여성이 쓰러지니까 어깨에 둘쳐매요. 그러니까 기절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 어깨에 둘쳐매고 저 오피스텔 빠져나갔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저 소지품까지 알들이 챙겨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한 이때부터 CCTV에 찍히지 않은 8분간 예.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8분간이요. 그러니까 그냥 여성이 엘리베이터 와서 벨 누르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뒤따라온 남성이 돌려차기로 차니까 나가 떨어져 벽에 부딪히면서 꽝 떨어지니까 발로 마구 밟아놓고 예. 그 떨어진 소지품 싹 챙긴 다음에 여자 딱 줄쳐매고 예. 나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영상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 이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기 뭐 옷이나 뭐 이런 게 뭐 흐트러진 거 이런 건 없었어요. 바지 지퍼가 내려져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지퍼가. 폭행 직후에 바지 지퍼가 내려져 있었고 뒤늦게 바지 속옷도 내려져 있었던 것이 발견됐다. 이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피해자 측에서. 네. 이거는 성범죄 목적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새끼는 뭐 술 취해갖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래갖고 성범죄 적용을 못한 거예요 이 새끼한테. 다만 이분은 이제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뇌손상으로 또 오른쪽 발목에 마비가 와가지고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리고 2, 3일 정도 기억이 다 날아가 버렸대요. 그럼 해리성 다쳐갖고 기억 상실 증상 오신 그러니까 거죠. 예, 그것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거는 이 새끼는 난 이거 왜 들쳐매고 갔습니까? 성폭행하려고 그랬겠죠. 저는 뭐 누가 봐도 이거 네. 성폭행으로 보여요. 예. 그리고 바지 속옷까지 내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입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입증을. 입증을 못한 것 같습니다. 12년 중고 이거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럼 얘가 무슨 유단자였어요, 교수님? 이게 운동한 것 같습니다. 그 동영상 저도 봤는데 네. 제대로 돌리차기 하더라고요.
운동 좀 한눈같이 보여요 이거. 무슨 뭐 저기 뭐 경비나 뭐 경호 관련된 거 뭐 이런 보안요원 이런 거. 이 경호업체 직원으로 일을 했었다고 해요. 이 그럼 새끼가. 유단자일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다가 강도상해죄로 6년 복역하고 또 뭐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2년 하고. 그러니까 이 새끼도 이거 속된 말로 나쁜 새끼 이거.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운동은 한 건데 네. 운동을 범행 목적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미 강도상해로 한 6년 살았고요. 예. 또 공동 주거 침입 그러니까 공범하고 같이 남의 집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예, 거지 뭐. 예. 그걸로도 한 2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8년 사는 거예요. 예. 그런 새끼가 지금 여자 뒤따라가 갖고 돌려차기해서 쓰러뜨리고 들쳐매고 나갔다면 이게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뻔한 거죠 뭐. 여성의 금품을 강취할 목적이었으면 그 쓰러진 상태에서 주머니 두자고 가져가면 돼요. 네. 그런데 왜 여성을 들쳐매고 갑니까? 들쳐매고 간 거 뭐겠어요? 이런 놈. 이거는 성범죄 목적 입증을 못했지만은 저는 이거 충분히 성범죄 목적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바지 지퍼 내려가 있는 거, 예. 그다음에 바지 쪽 속옷도 이렇게 내려져 있었다. 예. 그러면 이건 성범죄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얻고 갔으니까. 근데 이거를 피해자가 다 올린 다음에 경찰에 신고했다면 예. 애매해요. 이거. 증거로서 갖고 있는 가네. 그대로 상태였으면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누가 쓰러져 있으면 옷이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옷이 약간 벗겨져 있거나 이러면 네. 덮어줄 수는 있지만 네. 그걸 지퍼를 올려주고 다시 다 옷매무새 갖춰지는 거는 정말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럼 뭐 발견해도 빨리 일단 찍어놓든가 뭐 이렇게 사진을 되나요? 찍어놓든가. 예. 근데 이제 남의 뭐 신체를 찍는 그건 뭐 불편하면 증거로니까. 뭐 신문지라도 좋고 옷까지라도 덮어놓고 경찰에 신고해주면 예. 경찰이 와서 현장을 그대로 촬영해서 하면은 이거는 이런 경우도 아마 내가 볼 때 바지 지퍼 내려가 있고 이 여성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을 때 그다음에 지퍼 속 안에 속옷이 밑으로 좀 내려가 있었다면 적어도 성추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엘리베이터에 서 있던 여성이 지퍼 내리고 속옷 내리고 서 있었을 건 아니잖아. 강제추행 되니까. 예. 그러면 그 여성은 맞고 쓰러진 다음에 그놈이 들쳐갖고 나간 상태에서 그 이후에 지퍼하고 속옷이 내려간 상태로 발견이 됐다면 네. 범인밖에 그 짓을 할 놈이 그럼요, 없잖아. 예, 그럼 당연하죠. 유추해서 성범죄 적용해요. 네. 성범죄 목적이 된다고 본다고요. 근데 이제 아마 이거 짐작컨대 이 여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타인에 의해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준 것 같아요. 그랬다면 이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여성이 얼마나 무서우면 12년 뒤에 저는 죽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출소하고 자기 이 새끼 결혼하면 나 죽는다 이거예요. 보복한다 이거죠. 저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부정하는 피고인이 어디 있냐? 범인은 아직도 살인 미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살인 미수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가해자 반성 안 하는 거다 그거. 인정 안 하는 거니까. 재판정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져간다면서 이렇게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에 나온다. 고작 40대다 그때쯤 되면. 응?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 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 아마 우리 저 구독자님들도 지금 동영상 보시면 이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이거 돌려차기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말이 됩니까? 여성을 남성을 상대로 남자끼리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 잘못 맞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사건 꼭 말씀드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어느 순간에 이제 피해를 당한 어떤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발견이 될 때가 있어요. 골목길에 쓰러져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보니까 막 바지가 내려가 있고 좀 보기가 민망해서 얼른 가서 옷매무새 고쳐주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현장 훼손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얼른 덮은 상태에서 사진 찍는 것도 뭐 본인 피해자를 위해서 찍어주고 그 위안 나면 바로 넘기면 그렇게 해주는 게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작용하고요. 피해자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빨리 그 외상성 2개 뇌출혈이면 좀 많이 다친 건데 많이 다친 거예요. 많이. 그 다음에 뭐 발목이 마비돼가고 아마 걸음을 잘 이제 걷기 어려서 영구 장애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좀
그러니까 뭐 12년 준 거에 대해서 피해자는 이제 불안하다. 12년 뒤에 나는 죽습니다. 네, 하고 예. 글을 올리기까지 한 건데. 아주 속상합니다. 이런 인간들도 있네요. 이게-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는 대체로 CCTV가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있는데 그래 버리잖아. 있거나 말거나 안 있거나 하는 말거나 거 그냥 자체가 얘는. 이런 놈도 정말 무섭거든요. 예. 이거 막 가는 놈인데 이거는. 요거는 앞으로 진짜 2심 해야죠. 1심은 지금 12년이고요. 12년 지금 때렸는데 네. 2심에서 형량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뭐 하여튼 뭐 1심 재판부가 8년 줄여줘 검찰이 20년 구형했거든요. 네. 근데 8년 줄여줬으니까 2심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네. 마지막 답답합니다. 이슈 한번 하나만 더 볼까요? 아, 계속 답답하네. 진짜. 답답하죠. 어우, 죽겠다. 뭔가 좀 시원한 게 불편해요, 없네. 그죠? 시원한 게 없네. 야, 요거는 중곡동 살인 사건. 네. 결국은 뭐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음. 2012년도에 서울 중곡동 살인 사건 네. 피해자 유족한테 네.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아니고 국가가 배상하라는 얘기죠. 배상하라는 거. 네. 고등법원 서울 고등법원 민사 19-2부에서 1일 날 네.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네요. 일부 승소요. 그래서 국가가 피해자 남편한테 손해배상금을 9,375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자녀가 둘 있는데 걔들한테 각각 5,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네. 중곡동 살인 사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도 했죠 이거. 네. 2012년 8월 달에 네.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 씨가 이제 유치원에 가는 애를 데려다 주고 들어오는 사이에 범인 새끼가 미리 기어들어와 있었잖아요. 네, 그 새끼가. 예. 그래가지고 서진환이 사건입니다. 이거 예, 서진환이죠. 천하에 죽일 놈이 서진환이에요 이거. 네. 43살 그 당시에. 네. 서진환이가 이제 미리 싹 숨어 있다가 애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애 데려다 주고 가면서 문 열어놓고 잠깐 나가서 그렇죠, 애 데려다 주고 들어오는 사이에 이러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게 거예요. 스쿨버스 오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성폭행하려고 덤볐다가 반항하니까 정말 흉기로 엄청나게 잔인하게 살해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랬던 사건이고, 서진환이는 그 이 범행 일어나기 13일 전에도 대낮에 중량구 한 주택에 침입해서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했었어요. 네. 그래 이제 경찰이 서진환을 체포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위치 추적, 그 전자발찌 찾놈이라는 거를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과실인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얘기인즉슨 이제 그 육아가족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건 발생하면 바로 저 전자발찌 찾놈 아니면 성폭행으로 전자발찌 찾놈인지 아닌지를 경찰이 확인했었으면 서진환이 금방 특정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렇지. 근데 왜 그걸 안 하는 바람에 2차 범행이 일어나서 이렇게 죽었다. 그렇지.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유족 얘기는 국가가 서진환의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다면서 3억 7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교수님 앞 사건에 유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 자, 예. 그 중곡동 여성분이 살해됐죠. 네. 그 직전에 이제 중량구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죠. 또 강간했죠. 이때 DNA 나왔죠. 남았고. DNA가 나오면 DNA를 대조해보면 전자발찌 찾놈이라는 서진환이라는 게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그 사건의 서진환을 특정해갖고 검거를 했으면 13일 뒤에 사망하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 아니냐. 왜 경찰이 전자발찌 DNA까지 나왔는데 DNA 대조해서 전자발찌 찬 서진환이를 왜 파악을 못 해가지고 놔두는 바람에 검거가 더디게 되는 바람에 13일 후에 죽었으니까 경찰이 일 잘못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DNA 관리를 검찰하고 경찰이 별도로 해요. 그렇죠. 경찰 DNA는 국가수에 있고요. 예. 국가원에 있고요. 예. 검찰 DNA는 대법원 대검찰청에 예. 따로 있잖아요. 과학수사부서에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뭐 어떤 이유에서 이게 별도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언젠가는 통합해야 된다고 통합해야 봅니다. 되는데. 이거 이상해요.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요. 지문은 통합 관리를 하잖아요. 지문이야 뭐 그저 뭐 그거는 이제 찍을 때부터 주민등록증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다 된 거고요. 그거는 뭐 검찰 경찰이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아예 그 입력이 돼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유가족이 주장한 거는 얘는 성범죄자로 전자발찌 차고 있는 놈이면 그렇죠. 사후 관리돼야지. 관리를 이 새끼 나오고 난 이후에 동태 파악이라든지 얘 어떤 저 동선 같은 거를 철저히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가. 예. 근데 그거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또 범행하고 돌아다닌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제 1, 2심 때는 청구 기각했어요. 아, 기각했어요. 1심에서 수사기관하고 보호관찰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예. 서진원의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안 된다. 예. 응? 또 2심에서는 국가의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법령 위반 정도까지는 볼 수 없다. 법령 위반 정도 돼야지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국가의 잘못이 조금 있다 한들 그게 법령 위반은 아니니까 배상 못 해준다. 이제 이게 1, 2심이었는데 네, 네. 대법원에서는 일부 승소 취지로 보낸 거예요. 아.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서준환이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위치 정보가 전자장치를 통해서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네. 이처럼 대단한 범행을 연달아 벌일 생각을 못했을 거다. 바꿔서 얘기하면 전자장치를 차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거 차고 있으니까 감시당하고 있고 내 동선 파악이 다 되니까 나는 범행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할 정도로 그 전자발찌 찬 서준환이가 누르랄라 범행하고 댕겼다 이거야.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국가 책임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제대로 그 작동하지 작동 안 않았다. 했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작동했다는 표현이 맞네요. 예. 그러니까 작동을 안 했다는 얘기네. 경찰관하고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할 여지가 좀 있다.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특히 최초 범행 장소 부근에서 전자장치 부착자가 있는지 경찰이 확인하지 않았고, 예. 그러니까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으면 원래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성범죄자는 상습적이잖아요. 예, 예. 그럼 전자발찌 찬 새끼들일 수도 있잖아. 예, 상습 그러면 정권하나. 그 주변에 전자발찌 찬 놈 있는지 명단을 경찰이 먼저 뽑아서 사실 수사해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했어. 근데 13일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그 부분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합리적 추론이네요. 예,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아마 경찰관도 느낄 거예요. 성범죄가 발생하면 일단 내 지역에 네. 그 발생한 지역을 저 중심으로 해서 전자발찌 찬 놈이 누군지 우선 살펴보고 그들의 동선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1번일 거예요. 네, 네, 네.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거 가야 될 거예요. 아. 이제는 이 사건 계기로 해서 그거 해야 될 겁니다. 그때도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중곡동 아니라 그 아까 중량구에서 났을 때도 예. 성폭행이 딱 발생하고 DNA 도출했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성범죄자 전자발찌 찬 놈부터 확인을 했으면 서준환이 바로 드러나죠. 바로 나왔겠네요. 그럼 서준환이 추적하면 얘가 두 번째 범행했겠네요. 예. 그건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도 서준환 사건 다룰 때 우리 방송에서도 그 부분 아쉽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네.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거든요, 형사들. 예. 성범죄 사건 발생하면 전자발찌 찬 놈들부터 보거든요. 그거 아주 공식인데 이상하게 다른 상황이 뭐가 근데 있었겠죠?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네. 생각인데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제 생각인데 중량서에서는 발생했는데 DNA가 딱 나왔어. 예. DNA 나오니까 요거 DNA 보내면 그 회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회복 그거 시간이 받아서 걸리죠. 인적상 나오니까 구태여 뭐 이게 저 전자발찌 찬 놈이 설마 또 와서 이런 범행 하겠어 하는 의식도 있었고. 네, 네. 그죠? 네. 그것도 있었고 DNA 나오면 조금 있으면 뭐 DNA 나오면 뭐 그놈 인적상 특정되면 그때 잡지 뭐 이런 느긋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회신 기간 사이에 멀어졌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그런 그 기분 경찰이 나더라고요. 예. 검거하는 게 중요하지만 검거하기 전에 내가 지금 못 검거한 놈이 딴 데 가서 또 범행할 수 있는 것도 예, 항상 맞아요. 염두에 둬야 돼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예. 중요한 거예요. 그 사고 관련돼. 그 중량에서 일어났을 때 형사들이 DNA가 나오니까 이거 잡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또 누군가 당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놈이 딴 데 가서 무슨 짓 할지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예.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 바람에 결국 사람이 죽었잖아. 애 유치원 보내놓고 그 요만한 거 그 귀여운 거 유치원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들어온 엄마 잔인하게 죽였잖아. 이 서준아 이 나쁜 놈이. 그거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럼 교수님 이 법원 판결에서
그 보호 관찰에 지금 문제점도 당연히 지적됐나요? 전자발찌를 찬 놈은 1차 책임자가 보호관찰관. 보호관찰관이죠. 예. 법무부 예. 보호관찰관이니까 예. 걔가 1번이에요. 예. 걔들이 얘가 전자발찌 찬 놈이 범행하고 돌아다니는데 관리 제대로 못한 겁니다. 아까 주기적으로 감독이나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게 안 그거 나온 책임 거죠. 있는 거고요. 이게 안 나온 거네요. 네, 경찰은 중량구 사건 났을 때 DNA가 나왔으면 예. 전자발찌 찬 놈들부터 찾아봐고 서준환이니까 바로 파악을 하고 예. DNA 저 결과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 네. 서준환이를 쫓았으면 두 번째 사건은 안 났다 이거지. 그러네. 네, 제가 우리 형사들한테도 늘 말씀드리지만 성범죄 사건 같은 게 발생하면요 DNA가 나왔어. 그거 잡는 건 시간 중 이제 그 정해져 있어요. 네. 곧 잡아요 DNA 나오니까.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놈이 딴짓을 또 하루 댕길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몇 초라도 인적상을 빨리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려면 DNA는 보내놓고 일단 관내 성범죄자 전자발찌 찾는 무작정 다 찾는 게 1번입니다. 1번. 네. 그거 아니면 또 성범죄 전과자 있는 전과자 놈들도 있죠. 예. 줄이고. 예. 그러고 DNA 저 결과 올 때까지 예. 만약에 경찰에서 그거 쭉 그런 노력을 한 게 나왔었으면 이거 인정 못 받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 부분은 좀 국가에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보관찰관하고 그 당시 경찰하고 국가에서 일단 물어주고 나면 구상권 청구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요. 네. 여기 그렇게 그러면 나와 있네요. 지금 경찰 보니까. 개인이나 보호관찰관이 구상금 전체는 아니어도 일정 부분 돈을 내야 될 변제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국가를 대상으로 유족 배상해서 2억 정도면 총액이 물론 예, 사람 2억. 돌아가신 걸 돈으로 산정은 그렇지만 상당히 큰 액수 판결 같은데 제가 2억 정도가 가게 되면 네. 국가에서 일단 먼저 지급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보호관찰관의 뭐 책임이 뭐 70%다. 경찰관의 책임이 30%다. 그러면 이제 또 그거 배당하겠죠. 1억, 네. 1억 뭐 그냥 똑같다고 쳐가지고 1억. 예. 법무부에서 1억, 경찰에서 1억. 그러면 일단 또 경찰에서 또 법무부에서 1억씩 줘 국가에 대해 배상해야겠죠. 네. 그러면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그 당시 담당했던 형사를 상대로 해서 일정 부분 배분해가지고 또 구상권 청구. 구상권까지 갈 수 있다. 이거 업무 잘해야 됩니다. 이 서진환 이 새끼는 저 그러네요. 무기징역 받아가고 지금 살고 있어요. 이거 사형시켜야지 이게 무슨 이런 거 사형시켜야 될 놈인데 말이에요. 무기징역. 서진환이 내용이 너무 범행 잔인해요.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이거는. 서진환 편은 아마 제가 다뤘죠. 예. 제가 저도 하셨어요. 대한민국 살인 사건 예, 했습니다. 저랑 오늘 이슈는 이렇게 4건 정도 네.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